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가 이제 저번 주 월요일부터 요거 이제 얼마 안 걸리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그 LG그룹 거기 이제 그 LG랑 이제 삼성이랑 롯데는 이제 매년 그 자기 계열사에서 이제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붙은 사람들 이제 합숙시켜서 이제 2차 강의를 시켜주는데 올해는 이제 삼성하고 롯데는 좀 흉흉해서 안 하기로 해서 삼성은 이제 회사에서 제 동영상을 사서 이제 1차생들한테 이제 줬고 이제 LG는 실강을 해서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스케줄이.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저 경기도 이천에 있으니까 5시에 일어나서 차 막히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5시에 일어나서 가서 이제 숙소를 받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씻고 그리고 이제 수업 준비하고 뭐하고 9시부터 5시까지 수업하고 이제 막히기 전에 또 급하게 와서 이제 첨삭하고 그리고 이제 11시 반 정도까지 일하고 가서 1시 정도 자고 또 5시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한 6일을 했더니 정말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 개강이 저번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한번 그래서 제 기본서 보면 옆에 이렇게 저는 항상 1도그램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려고 이제 1독을 했다는 의미예요. 근데도 직전에 이제 수업 준비를 다시 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안 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훨씬 차이가 나니까 야 그냥 이렇게 머리에 있다고 접근하는 건 좀 예의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 주 개강을 미루고 이제 오늘 하는데 또 이제 오늘부터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그러니까 1월까지 계속 그 강의가 있으니까 요일 개념이 없어졌어요. 목요일이에요 오늘. 이제 월요일날 그 LG 딱 하고 몸이 부서질 것 같고 화요일날 이제 노무사 평일반이 오전에 개강했어요. 그래도 이제 어디 멀리 가지 않고 오전에만 하니까 이제 오후 내내 이제 여러분들 수업 준비를 하니까 이제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표정들이 우리가 언제 선생으로 받아들였지? 뭐 이런 여러분들이 학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이렇게 부지런히 살면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은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죠. 대신 저는 머리를 쓰고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를 쓰기 때문에 저녁에 뭐 4시간 자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잠은 주무시되 그 눈 떠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항상 각인하시고 정말 녹는 시간은 이제 없애야 되시고 오늘 숙제는 딱 하나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첩 하나씩 사셔서 그래도 아직 없으신 분 있어요. 수첩 하나 사셔서 합격하면 하고 싶은 일 합격하면 해야 할 일 수첩 있으신 분 만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3명은 분명히 붙어요. 붙어요. 제가 장담해요.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하나도 흘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붙어요. 이건 여러분들 옵션이 아닙니다. 에이, 뭔 수첩. 에이, 뭘 써, 유치하게. 그런 분들이 유치하게 떨어집니다. 손도 못 대고 떨어져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을 갔다 오고 합격했을 때, 그걸 했던 게 정말 붙는데 도움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전에 입문은 말 그대로 입맛 보는 거니까 맛만 보는 거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키는 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걸 빠트림 없이 하신 분들은 붙어요. 그거를 안 하신 분들은 시험에 못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는 안에서 경쟁이지 선생님이 시키는 거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경쟁이 아니에요. 시험은. 오늘 이제 꼭 내일 오기 전까지는 수첩 하나 만드셔서 꼭 책상에다가 하고 싶은 일 그거 이제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구속의 원칙. 자, 자기구속의 원칙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법에 아예 법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간평사가 법을 위반하면 업무를 위반하면 법에 지금 하얀 글씨는 법규입니다. 빨간 글씨는 이제 행정규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법을 위반하면 한 번 적발되면 업무정지 1개월
두 번 적발되면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적발되면 업무정지 6개월. 법에 아예 제재적 처분 기준을 이렇게 딱 명시했어요. 딱 명시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한 번 적발됐어요. 한 번 적발됐습니다. 근데 6개월이 나왔어요. 한 번 적발됐는데 6개월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왜? 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한 번 적발되면 1개월만 해야 되잖아요.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근데 그냥 성문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성문법에 위반했습니다. 법에 한 번 적발되면 1개월 돼 있는데 이 법하고 다르게 했습니다. 위법합니다. 그럼 법원이 봐도 에이, 당연히 위법이지. 취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법규에 여러분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요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어요. 권한으로.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 부하들한테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내 부하들아 처분문서 결제 서류 만들어서 올릴 때 한 번 적발되면 1개월, 두 번 적발되면 3개월, 세 번 적발되면 6개월, 요 내용을 따라서 만들어서 올려라. 요 똑같은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만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에 이미 기속인데 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조직 내부에다가 행정규칙으로 만들 일이 없죠. 왜? 법규는 여러분들 국가기관은 당연히 따라야 돼요? 안 따라도 돼요? 당연히 따라야 되고, 이건 누구한테도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도. 법원에서도 재판규범으로 쓰는 거 다 이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이미 이렇게 딱 명확하게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법에 이렇게 돼 있네요. 감정평가사가 업무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일어났어요. 그럼 이 법의 업무 정지 처분은 법상 하나만 이리적으로 나가요? 상한은 1년인데 그 안에서 1개월도 나갈 수 있고 3개월도 나갈 수 있고 고를 수 있어요. 고를 수 있죠. 그럼 이 업무정지 처분은 법상 재량이란 말이에요. 재량.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량 영역에서는 1개월이 나가도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1개월 나갔어요. 적법. 그래서 간평사가 한 번 적발된 간평사 갑이 있는데 1개월 나갔어요. 한 번 적발했습니다. 다 한 번. 을은 3개월 나갔어요. 병은 6개월 나갔어요. 성문법상으로는 여러분들 위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위법이 나오진 않죠. 다 성문법상으로는 적법이에요. 그래서 셋이 동기네요. 모였어요. 소주 한잔 먹으러. 야, 나 이번에 한 번 적발됐더니 1개월 나왔다? 나는 3개월. 나는 6개월. 아, 재량이야. 건배. 재량이야. 적법 건배. 그럼 끝나요? 안 그러겠죠. 이거 뭐 쥐네들 멋대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 부하들아, 법에서 우리한테 재량을 줬는데 내가 너희들 업무 처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준을 따르게끔 기준을 만들어 줄게. 그렇게 내부적으로만 규율할 기준을 만들었는데 제목을 시행규칙 별표, 별도표에 있다. 제목은 시행규칙을 썼어요. 제목은 이건 뭘 담는 형식이에요? 원래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규를 담는 형식. 근데 내용은 뭐가 담겨 있어요? 빨간색 행정규칙, 하얀색 법규. 시행규칙이라는 제목은 뭘 담는 형식이에요? 법규 형식. 내용은 뭐가 담겨 있어요? 행정규칙.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성격을 뭐로 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성격을 뭐로 봐요? 행정규칙. 이것만큼은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별표행정규칙, 별표행정규칙, 시행규칙, 별표행정규칙 이것만큼은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네요. 형식은 법규지만 이걸 만약에 법규로 봐버리면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법에선 재량을 줬죠. 근데 이걸 법규로 봐버리면 일률적으로 한 번 적발은 1개월, 일률적으로 두 번 적발은 3개월 이렇게만 나가야 되죠. 그럼 상습적으로 위반한 애나 그러다 한 번 적발된 애나 이번에 한 번 위반하고 한 번 적발된 애나 전부 이게 나가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행령이 아닙니다. 지금 시행규칙 별표에서 만들어 놓은 제재적 처분 기준 이건 우리 판례가 행정규칙으로 봐요. 자,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한 번 적발됐어요. 한 번 적발됐습니다. 지금 재량 영역에서 재량 행사의 기준으로서 행정규칙, 재량 준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행정규칙입니다. 갑이라는 애가 한 번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관의 명령이니까 이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한테 1개월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을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한 번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요 재량 준칙대로 1개월이 나와요. 병이라는 애가 이번에 적발됐네요. 얘도 한 번 적발됐어요. 그랬더니 얘한테는 6개월이 나와요. 6개월이. 그럼 기본적으로 6개월 요 재량준칙에 위반돼서 나왔죠. 요 재량준칙의 기준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요 6개월은 이거에 위반하니까 위법이에요? 행정규칙대로 안 했잖아요. 그럼 행정규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 돼요?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죠.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 기준대로 했죠. 그럼 요대로 했으니까 이건 적법이에요? 고개 좌우로. 이건 법규가 아니에요. 이건 위법적법의 기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뭘 봐야 돼요? 그럼 1년 이하에 정지할 수 있죠. 그럼 성문법상으로는 다 적법해요. 그런데 재량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에 관한 재량 준칙, 행정규칙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준칙대로 행해진 선례가 있어요. 그 선례가 쌓여요. 그대로 이루어진 관행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한테만 유독 뭐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재량 준칙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위법해지느냐? 평등원칙. 얘네들 사이에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다면 얘한테도 뭐가 나가야 돼요? 1개월. 뭐에 따라서? 재량준칙에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의 첫 번째 선행조치는 어떤 약속, 확약, 처분 이런 것만 돼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작용이면 다 돼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작용이면 다 되죠. 행정규칙도 얼마든지 신뢰를 줄 수 있죠. 신뢰보호원칙. 요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도출되는 원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법이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로 돼 있어요. 무조건 위반하면 1년 정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하면 뭐만 해야 돼요? 기속이에요. 1년 정지가. 1년 정지, 1년 정지, 1년 정지. 이걸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행했던 선례에 스스로 구속받는 거예요? 법에 구속받는 거예요. 법에. 그건 타자 구속. 제3, 국회가 만든 법에 구속받는 모습이에요. 그럼 자기 구속의 원칙은 뭐냐? 재량 영역에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자기가 행했어요.
그렇게 선례가 등장하게 되고 관행이 생기게 되면 그때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는 한 나중에 사람한테도 이 선례대로 스스로 했던 선례에 스스로 구속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자기구속의 원칙이에요. 그렇게 자기구속의 원칙이 도출됐는데 그대로 안 했어요. 그럼 이 병에 대한 유월 처분은 성문법 위반인 거예요. 성문법이 아닌 평등원칙 및 신뢰부 원칙에 위반되는 그 평등원칙 및 신뢰부 원칙에 근거해서 도출되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거예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구속의 원칙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딱 요 사례예요. 감정평가 업무를 하다가 위반을 했다. 이 시행규칙 별표에 제재적 처분 기준이 있다. 그전에는 이렇게 나갔대더라, 다른 애들한텐. 근데 얘한테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얘는 이게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타당하냐? 그럼 결국 뭐 쓰라는 거예요? 자기구속의 원칙. 재량 영역에서 재량 행사의 기준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 재량권 행사에 대한 선례, 관행이 등장하게 되고 근데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는 동종사안이 등장해요. 그때는 그 이전에 했던 선례대로 해줘야 되는 스스로 구속받는 원칙이 도출된다. 근데 그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건 이거를 위반해서 위법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법규가 아니에요. 이건 법규가 아닙니다. 뭐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거예요? 평등원칙 및 신뢰부 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거다. 이게 바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자, 보시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 관행이 성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동종의 사안에서 그 관행과 같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근거 어디에서 찾아내요? 지금 자기구속의 원칙은 여러분들 헌법상 무슨 원칙에서 도출된다고 그래요? 평등원칙 및 신뢰부 원칙에 근거한 원칙이다. 적용 영역. 자, 기속행위에는 이게 적용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첫째 줄 끝에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밑에 자기구속의 원칙은 특히 재량준칙, 재량 영역에서 만들어진 행정규칙, 재량준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거기까지만. 적용 요건, 관행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 자, 행정규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밑에 선례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선례 필요설과 선례 불효설의 대립이 있다. 밑에 작은 글씨 선례 불효설, 밑에 예기관행이라고 나오죠. 이건 이제 독일에서는 여러분들 선례가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개념이 예기관행이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제가 독일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니,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그러니까 애초에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례가 있어야 되고 관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독일에서는 이게 없어도 된대요. 재량준칙이 만들어지면 선례나 관행이 없어도 자기구속의 원칙이 도출된대요. 그러면서 만든 개념이 예기관행이라는 건데, 예기관행이 뭐냐? 행정규칙이죠. 국민한테는 구속력 없죠. 근데 조직 내부에서는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대로 따르겠죠. 그럼 아직 선례는 없어요. 이게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대로 이루어질 관행이 예견돼요? 예견 안 돼요? 예견돼요. 그래서 그걸 예기관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선례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지만 우리는 선례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그럼 선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만의 선례로도 가능한 거냐, 아니면 관행 정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대법원은 관행을 요구해요. 단 한 번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넘기시면, 자, 이에 대하여 선례 필요서는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에 1회의 선례만으로도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선례가 되풀이되어 관행이 성립된 경우 이게 타당하다. 판례 역시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성립된 경우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동그라미 2번 요건. 차별 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 자, 차별 사유가 있으면 그때도 이대로 해야 돼요.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얘네들은 진짜 법 위반 한 번에 한 번 적발. 얘도 진짜 법 위반 한 번에 한 번 적발. 얜 수십 년간 위반하다가 한 번 적발. 그럼 얘한테도 무조건 이게 나가요. 얜 차별 사유가 있으니까. 동종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이든 1년이 나가도 상관없어요. 6개월이든 1년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동종의 사안이라는 게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는 경우 그때는 선례대로 해줘야 된다. 효력민 한계 판례 끝에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그럼 밑에 특별한 사정의 의미가 뭐냐. 선례가 있을 때와 다르게 지금 현재 새로운 사정 변경 등 관행과 다른 처분을 해야 될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자, 다음과 같이 자기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만으로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자기 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 밑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을 할 공익상 필요가 심히 큰 경우에 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막 따라서 줄 거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효력 및 한계 자기구속의 첫째 줄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나머지 지우세요. 왜요? 지우세요.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래요? 지운 거 밑에 판례 바로 위에 두째 줄 위에 어느 견해를 취하든지 자기구속이 인정된 재량준칙은 일반적인 관행이 성립되기 전에 재량준칙보다는 강한 구속력이 있다. 이거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도출돼서 여러분들 헌법상 원칙이 지금 도출되는데 그럼 당연히 강하잖아요. 강해지는 게 도대체 어느 경우에 강해지나를 논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처분이 위법하다. 예, 판례 밑에 박스. 예, 1번 읽어보시고요. 자, 평등원칙에서는 여러분들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요구 허용돼요? 허용 안 돼요?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경우냐면, 자, 법에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자체가 3월 이상, 1년 이하, 이렇게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요. 하한은 얼마예요? 3월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근데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대로 또 나갔어요. 이건 적법해요? 위법해요? 위법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어요. 잘못 만들었다는 걸. 그래서 이거를 3월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제대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야, 앞에 있는 애들은 다 1개월인데 왜 나는 3개월이야.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돼. 이게 도출되면 법은 하한이 3월 이상인데 계속 몇 개월을 때리고 있으란 얘기예요? 1개월.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 사이에 불법에 있어서 평등대우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옆에 관행이 위법했어요. 관행이 위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행조치는 위법하면 무조건 신뢰보원칙을 주장 못해요. 신뢰보원칙 주장할 수 있어요. 신뢰보원칙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 구조가 신뢰 원칙하고 접목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하는 법상 3개월이었어요. 근데 요렇게 잘못 만들어 놨네요. 1개월로. 갑이라는 사람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한 번 적발됐다고 행정청이 한 번 적발이네? 1개월을 때렸어요. 1개월. 그러면 여러분들 요 1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은 법을 위반했죠. 위반했잖아요. 위법해요. 근데 얘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을 쓴 적이 없어요. 이게 위법이라는 걸 몰라요. 이거를 신뢰했네요. 그래서 한 달 근신하고 있으면 다시 내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겠구나. 그거에 기해서 일정한 처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행정청이 야 미안해 어떡하지? 3개월이 한인데 우리가 착각해서 1개월을 때렸네? 3개월 때려야 되겠어. 그럼 얘한테 1개월로 끝내겠다고 하겠다가 다시 3개월을 때리죠. 그럼 얘는 뭘 주장해요? 신뢰보호 원칙. 행정청은 뭘 주장해요? 3개월을 할 수밖에 없대요. 법상. 뭘 주장하는 거예요? 법치. 그럼 또 뭐가 나와요? 양자 동급이기 때문에 이익 형량에서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 내용 읽어보시고요. 밑에 자유구속의 원칙도 효력이 뭐하고 같아요? 자유구속의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럼 자유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법령이나 행정권 행사는 위헌이거나 위법한 것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자유구속의 원칙 보셨고 47페이지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6절 행정법의 효력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로마자 3번에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및 적용배제권 나오죠. 여러분들 어떤 법령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법해요. 고문하래요. 우리 헌법에는 고문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때도 공무원한테는 복종 의무가 발생할까요? 복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그때도 복종 의무 발생하면 전기 지지면서 어쩔 수 없어. 복종 의무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법령이 애매해요. 상관의 명령이 애매해요. 이게 위법인지 부당인지. 그때도 공무원이 따르지 않는 게 맞을까요? 애매한 경우에는 복종 의무가 우선할까요? 애매한 경우에는 복종 의무가 우선하는 겁니다. 하지만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나 법령은 복종 의무 자체가 당기지 않는다. 그 느낌. 그거 이상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밑에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이것도 줄긋 거 보실 건 아니에요. 그냥 칠판으로 보고 끝낼게요. 자, 지금 간평법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1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대요. 이 법에 봤더니 법을 위반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이 근거를 가지고 2016년에 갑이라는 사람 법 위반한 걸 가지고 이걸로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리죠, 여러분들. 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2017년 7월 1일에 효력 발생해서 이 장래를 규율하는 거지 이미 끝난 과거를 규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은 시간적 효력, 과거로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거를 규율하는 거다. 그럼 사람은 누구를 규율하는 거냐? 대인적 효력. 그건 속지주의. 그럼 속지주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인간이라면 얘네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인간이라면 우리나라 행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게 속지주의예요.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이 있든 대한민국 국민이 있든 국적이 필요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인간이라면 우리 법의 효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환이가 마카오에 가서 도박을 해요. 그럼 여긴 도박이 범죄가 아니에요. 그럼 속지주의로는 얘를 처벌 못하죠.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영토를 나가도 법이 쫓아간다. 그게 속인주의.
이게 사람에 대한 효력, 뭐 지역적 효력 이런 건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한시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예 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아예 부칙에 요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 법은 언제 효력 발생해요? 1월 1일 날 효력 발생해서 0시부터 언제 소멸하는 거예요? 자정이 지나는 순간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한시법. 근데 이런 게 없으면 효력 소멸 시점이 없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효력 발생해서 쭉 효력이 인정되는 거겠죠. 여긴 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은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한결과 이제 보충부터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첫날 수업했는데 예, 수업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 제가 이제 매일매일 지시사항 내리면 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표정들이 또 수첩을 사와 이런 표정 짓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서 여러분들이 그걸 쓰면서 다짐을 하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꼭 하셔서 꼭 그걸 쓰는 습관을 좀 들이도록 하시고 내일 이제 그러면 6시 반부터 30분 오시면 이제 설문지하고 답안지가 이제 배포돼 있을 테니까 와서 시험 보시고 시험은 25분을 기준으로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시험 종료되면 모범 답안 이걸 물어보게 되면 이제 모범 답안 여러분들 답안지 요거 자체에 대해서 22줄짜리를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을 만듭니다. 그걸 배포할 테니까 아 시험에서는 답안은 이런 형태구나. 그걸 이제 먼저부터 일단 보시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배우시고 쓰고 있다라는 게 일단 시작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아 나는 이거를 지금은 잘 못 쓰지만 쓴다면 이 틀로 쓰는 거구나. 그걸 먼저 빨리 접근하시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도 혼자 복습하실 때 그냥 A4집 백지에다가 줄도 없는 거에다 막 쓰는 건 그 의미가 없습니다. 답안지 그 연습장을 사다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적어도 목차 바뀔 때 3-4줄 정도 쓰면 한 줄 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만 답안지 그 형식의 여러분들 글씨체나 이런 것도 맞춰 넣으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하시는 게 예, 더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수업했으니까 그 끝나는 인사는 아시죠?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법전 꼭 갖고 오세요. 예, 내일부터 씁니다.